평소엔 멀쩡하시던 분이 단 3초짜리 신호를 그냥 지나친 뒤 몇 주 안 돼 걷는 게 불안해지고 말이 꼬이기 시작하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 3초가 언제 찾아오느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릿속이 순간 텅 비는 느낌, 고개만 살짝 숙였는데 시야가 갑자기 좁아지는 느낌, 컵을 들었는데 손끝이 휘청 흔들리는 그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이런 작은 신호가 반복되면 뇌혈류는 이미 비상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인데, 이때 식탁 위에 대부분 그냥 지나치던 빨간 채소 하나만 올려도 흐름이 다시 깨어나는 모습을 수없이 확인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몇 주가 지나면 증상이 더 자주, 더 강하게 찾아오고 몇 달이 지나면 일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과정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절대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그 짧은 3초를 무시했는지가 앞으로의 몇 달, 몇 년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해결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약을 바꾸거나 특별한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침 식탁에 빨간 채소 하나를 올리는 것만으로 보통 2주에서 3주 사이에 몸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요즘 이런 신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순간 멍해지거나 고개 숙일 때 시야가 흐려지는 순간, 컵을 들거나 걸음을 내디딜 때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 말입니다. 혹시 기억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3개월 전 새벽 4시 제게 급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니가 화장실 가다가 쓰러지셨는데 어떡하냐고, 응급실에 데려가야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제가 3년 넘게 알고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평소엔 정말 건강하신 편이셨어요. 그런데 지난 2주 동안 이상한 일들이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릿속이 잠깐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5초, 10초 정도. 금방 괜찮아지니까 그냥 넘기셨대요. 그런데 3일 뒤부터는 하루에 두세 번씩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세수하다가, 밥 먹다가, 걷다가. 일주일쯤 지나니까 더 심해졌어요. 고개를 숙이면 시야가 좁아지면서 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손도 자꾸 떨렸어요. 컵을 들다가 물을 쏟고 수저를 들다가 떨어뜨리고. 가족들이 검사 한번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거부하셨어요. 금방 괜찮아지는데 뭐 하러 가냐고, 검사비만 나간다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셨습니다. 그러다 그날 새벽 화장실 가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확 빠지면서 쓰러지셨습니다. 바닥에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에 아들분이께서 달려갔는데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벽을 붙잡고 계셨대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셨어요. 하지만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분이 지난 2주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밤마다 잠들 때 내일 아침엔 괜찮겠지, 이번엔 지나가겠지 하면서도 불안해서 잠을 설쳤을 그 마음.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딱 3주만 저를 믿고 따라 해보시라고. 약을 더 먹거나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아침 식탁에만 작은 변화를 주는 거라고. 빨간 채소 몇 가지만 올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정말 이것만으로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또 쓰러지면 어떡하죠? 그 눈빛에 간절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텅 비는 느낌이 없었어요. 3일 만에 처음이에요. 목소리에 조심스러운 희망이 묻어났습니다. 일주일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박사님, 이거 진짜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세수할 때 고개 숙여도 안 어지러워요. 손도 안 떨려요. 아들이 엄마 표정이 밝아졌다고 그래요. 2주차에 직접 뵈러 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에 쓰러지셨던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이 살아있고 걸음도 훨씬 안정적이고
말투도 또박또박했습니다. 3주 뒤 그분이 제 앞에 앉아서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그날 밤 정말 무서웠어요. 이대로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거 아닌가?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 잠도 못 잤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지 않아요. 화장실 가는 것도 안 무서워요. 오후에 멍해지는 것도 없어졌고요. 채소 몇 개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3초 신호의 무서움입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신호를 제때 알아채고 작은 변화만 주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절대 영상을 끊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3초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아침 식탁을 바꿔야 하는지, 어떤 빨간 채소가 뇌혈류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평생 후회하지 않게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빨간 채소가 새벽에 쓰러질 뻔했던 그분을 3주 만에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왜 빨간색이 뇌혈류에 이렇게 강력한 효과가 있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먼저 빨간 색소가 보내는 뇌혈류 회복 신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붉은색을 만드는 성분인 리코펜과 안토시아닌은 뇌로 향하는 흐름을 막는 미세 손상을 빠르게 진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색이 진할수록 이 작용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빨간 색소 성분은 몸에 들어가면 30분 안에 혈관 내면에 도달해서 작용을 시작합니다. 약처럼 몇 시간 걸리는 게 아니라 식사 후 1시간도 안 돼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국내 노년 영양 연구에서는 진한 빨간 채소를 섭취한 뒤 30분 이내에 혈관 내면 기능이 안정되는 변화를 확인한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68세 박영수님은 아침마다 토마토를 소량 드신 뒤 오후에 갑작스러운 멍함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2주쯤 지나니까 점심 먹고 나면 항상 머리가 무겁고 눈이 감겼는데 그게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올리브 오일을 소량 더해 드시면 몸이 훨씬 쉽게 받아들입니다. 리코펜은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만 더해도 흡수율이 눈에 띄게 올라가거든요. 다만 색이 옅은 토마토는 성분이 줄어 있으니 가능하면 진한 빨간색을 선택하세요. 이제 비트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트의 질산염이 만드는 자연스러운 혈관 확장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비트의 풍부한 질산염은 몸 안에서 산화질소로 바뀌며 혈관을 부드럽게 펴주는 작용을 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천연 물질입니다. 유럽 노년대사 연구에서는 비트 섭취 1시간 후 혈류 속도가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단 1시간입니다. 아침에 드시면 오전 중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72세 이정우님은 아침에 비트 얇은 조각 2~3개만 드셨는데도 어지럼 빈도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아침마다 세수하다가 고개를 숙이면 순간 어지럽고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이 있으셨는데 비트를 드신 지 일주일쯤 지나니까 그게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삶지 말고 찜기에 1분만 쪄서 드시면 색도 살고 성분도 잘 보존됩니다. 비트를 물에 푹 삶으면 질산염이 물에 다 빠져나가 버려요.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가슴 두근거림이 올 수 있어 얇은 조각 2~3개면 충분합니다. 빨간 파프리카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빨간 파프리카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는 혈소판이 과하게 달라붙는 현상을 누그러뜨려 흐름이 뭉치지 않도록 돕거든요. 항산화 관련 식품 연구에서는
파프리카의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혈류 점도를 낮추는데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70세 송기훈님은 아침에 파프리카 반 개를 생으로 드신 뒤 손끝 떨림이 한결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3주 정도 지나니까 컵을 들거나 수저를 잡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증상이 거의 사라졌대요.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고온에 오래 익히면 카로티노이드가 파괴되니 주의하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빨강, 초록, 보라색 조합의 숨은 시너지입니다. 빨강은 흐름을 깨우고 초록은 혈관벽을 지켜주고 보라는 노화된 혈관을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빨강은 가속 페달입니다. 혈류를 빠르게 깨워서 흐름을 시작하게 만들어요. 초록은 안전벽입니다. 혈관벽을 튼튼하게 지켜주면서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게 돕습니다. 보라는 복원장치입니다. 오래된 미세 손상을 가라앉혀서 혈관 나이를 되돌립니다. 다양한 색의 채소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단일 색만 먹은 그룹보다 혈관 반응성이 높았다는 국내 식습관 연구가 있습니다. 한 가지 색만 먹었을 때보다 세 가지 색을 함께 먹었을 때 효과가 훨씬 강하게 나타났어요. 방울토마토, 시금치 한 줌, 자색 양배추 소량을 한 접시에 담아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함께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이것만 챙기시면 오전 내내 오후까지도 머리가 훨씬 가볍습니다. 다만 밤 시간에는 빨간 채소를 과하게 드시는 것을 피해야 흐름이 안정됩니다. 아침 시간대에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도 알려드려야겠어요. 기상 후 1시간에서 3시간은 혈류가 가장 불안정해지는 구간입니다. 밤새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하게 변하거든요. 아침 섭취가 혈관 안정성에 더 효과적이라는 노년기 식사 패턴 연구가 있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아침에 먹었을 때 효과가 훨씬 강합니다. 74세 김희수님은 점심에 먹었을 때보다 아침에 먹었을 때 어지럼이 훨씬 덜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아침 식탁에 빨간 채소 반 공기만 올려도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적정량을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색이 흐려지는 순간 효과도 함께 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빨간 채소는 색이 진할수록 성분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조리 과정 연구에서는 고온 조리에 따라 빨간 색소가 상당 부분 파괴되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69세 윤경수님은 채소를 센 불에 익히다가 효과를 거의 못 느끼셨는데 약불로 바꾸고 나서 머릿속이 한결 맑아졌다고 했습니다. 저온, 약불, 단시간 조리를 기본 원칙으로 삼으세요.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성분을 거의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실천 내용입니다. 먼저 아침 혈관을 깨우는 색 배합 3단 조합부터 말씀드릴게요. 빨강, 초록, 보라 조합은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구조입니다. 빨강이 흐름을 깨우면 초록이 벽을 지지하고 보라가 오래된 미세 손상을 가라앉혀 주거든요. 이 조합이 중요한 이유는 각각의 색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빨강은 30분 안에 빠르게 작용하고 초록은 1시간에서 2시간에 걸쳐 천천히 안정시키고 보라는 3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회복을 돕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오전 내내 오후까지도 효과가 이어집니다. 아침에 김치나 고추장 양념을 함께 드시면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아침 혈류가 가장 예민해지는 시간대라 소금과 매운 양념의 충격이 바로 나타나요. 김치 한 접시면 나트륨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혈관이 수축되고 그러면 빨간 채소가 아무리 혈관을 확장시켜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방울토마토 8개에서 10개, 시금치 한 줌, 자색 양배추 작은 컵을 한 접시에 담아 올리브 오일 소량을 더해 드시는 것이 가장 간단한 조합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한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은 아침 식탁에서 어떤 색을 가장 많이 드시나요? 혈류의 효과적인 조리 온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빨간 채소는 성분이 살아있어야 흐름을 빠르게 돕습니다.
온도에 민감함으로 적은 열과 짧은 시간이 원칙이에요. 리코펜은 80도 이상에서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베타인은 90도 이상에서 분해되고요. 안토시아닌은 100도에서 색이 빠지면서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센 불로 오래 익히면 색만 빨강지 성분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센 불, 긴 조리는 색이 옅어지며 성분이 빠르게 파괴됩니다. 색이 변하면 효과도 동시에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마토를 센 불에 5분 볶으면 색이 주황색으로 변하는데 그때 이미 리코펜은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토마토는 약불 2분에서 3분, 비트는 찌거나 데치기 1분에서 2분, 파프리카는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토마토는 약불에 올려놓고 색이 진한 빨강을 유지할 정도로만 익히세요. 비트는 찜기에 1분만 쪄도 충분히 부드러워집니다. 파프리카는 아예 익히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평소 채소 조리할 때 불 세기를 의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트, 토마토의 안전 섭취량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층은 혈관 반응이 민감해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더 안전해요. 비트를 즙으로 많이 드시면 어지럼, 두근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산염이 과하게 들어가면 혈관이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그러면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어요. 실제로 비트즙을 한 컵 이상 드셨다가 30분 뒤에 어지러워서 눕게 된 분도 계셨습니다. 토마토도 과량은 속쓰림이나 혈당 변동을 유발할 수 있어요. 토마토는 산성이 강해서 빈속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또 토마토에도 당분이 있어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비트는 얇은 조각 2개에서 3개, 토마토는 반개 또는 방울토마토 8개에서 10개 정도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 정도면 효과는 충분히 나타나면서도 부작용 걱정은 없습니다. 비트나 토마토를 어느 정도 드시는지 스스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에 빨간 채소를 피해야 하는 이유도 알려드릴게요. 빨간 채소는 혈류를 깨우는 성질이 강해 밤 시간대에는 오히려 흐름이 안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혈관이 편안하게 쉬어야 하는데 빨간 채소가 혈류를 활성화시키면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늦은 시간 토마토나 비트를 드시면 밤사이 심박이 미세하게 흔들리거나 잠드는 데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녁 9시에 토마토를 드셨다가 밤새 뒤척이고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주무신 분도 계셨어요. 저녁에는 자색 양배추, 따뜻한 채소 스프로 혈관을 편안하게 안정시키는 방향이 좋습니다. 자색 양배추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지만 혈류를 급격하게 올리는 성질은 약해서 저녁에 드시기 좋습니다. 따뜻한 채소 스프도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밤에는 어떤 채소를 주로 드시나요? 몸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시간 찾기도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혈류 반응이 좋아지는 시간이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아침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떤 분은 오전 중반에 더 안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기상 직후에 드시는 게 좋은 분이 있고 아침 식사 1시간 뒤에 드시는 게 좋은 분도 있어요. 이건 개인차가 있어서 직접 해보시면서 찾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기상 직후 어지럼이 자주 오는 분은 반드시 공복 섭취를 피하고 식사와 함께 소량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복에 빨간 채소를 드시면 혈관이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밥과 함께 드시면 이런 변화가 완만하게 일어나서 안전합니다.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머리가 맑아지는지 기록해보면 나만의 최적 섭취 시간이 보입니다. 일주일 정도 기록해 보세요. 아침에 드셨을 때 오전이 가장 편한지, 오전 10시쯤 드셨을 때 오후가 더 좋은지 이런 걸 비교해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어느 시간대에 가장 가벼운 느낌이 드시나요? 빨간 채소의 효과를 지키는 보관법도 신경 쓰셔야 해요. 채소는 빛, 열, 공기에 노출되면 성분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햇빛이나 식탁 위에 오래 두면 색이 옅어지고 성분이 줄어 효과가 떨어지죠.
토마토를 햇빛 아래 하루만 놔두어도 리코펜이 꽤 많이 줄어듭니다. 비트도 공기에 노출되면 베타인이 산화되면서 효과가 떨어져요. 자색 양배추는 빛에 약해서 투명한 비닐에 담아두면 안토시아닌이 빠르게 분해됩니다. 자색 양배추는 통째로 냉장 보관, 토마토는 직사광선 피해서 서늘한 곳에, 비트는 잘 안 쓰면 미리 찐 뒤 냉장 보관하면 좋습니다. 자색 양배추는 자른 단면이 공기에 닿으면 색이 빠지니까 통째로 보관하세요. 토마토는 냉장고에 넣으면 맛이 떨어지니까 서늘한 그늘에 두시고 3일 안에 드시면 됩니다. 비트는 생으로 오래 두면 딱딱해지니까 찐 뒤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은 거뜬합니다. 채소 보관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색이 진할수록 회복 속도가 빠른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진한 색은 더 많은 항산화 색소가 남아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이 미세 혈류 회복 속도를 결정합니다. 색소 농도가 높으면 효과도 그만큼 강합니다. 색이 옅어지거나 물러진 채소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므로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아요. 토마토가 물렁해지고 색이 탁해졌으면 이미 리코펜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 건 드셔도 효과가 거의 없어요. 장 볼 때 색의 농도를 먼저 보고 고르시면 실패가 거의 없습니다. 같은 토마토라도 색이 진한 걸 고르세요. 같은 비트라도 자른 단면이 선명한 빨강인 걸 고르세요. 자색 양배추도 보라색이 진할수록 좋습니다. 장 보실 때 채소의 색을 기준으로 고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뇌가 보내는 작은 신호에서 시작해 빨간 채소가 혈류를 어떻게 깨우고 어떻게 조리해야 효과를 잃지 않으며 어떤 실천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빨간색이면 다 좋겠지,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아무 때나 먹어도 비슷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동안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관찰하며 얻은 결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잘못 먹으면 흐름이 오히려 흔들리고 조리법이 틀리면 효과가 눈에 띄게 줄고 먹는 시간이 틀리면 머릿속이 더 무거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빨간 가공육인 햄, 소시지, 베이컨은 색만 빨갈 뿐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포화지방과 나트륨, 보존제가 과하게 들어있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색은 비슷해도 효과는 정반대예요. 김치, 깍두기, 고추장 무침 같은 빨간 양념 음식도 아침 시간대에는 혈류를 흔들 수 있어요. 김치 한 접시면 나트륨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혈관이 수축되고 고추장의 매운맛은 혈압을 자극합니다. 빨간 채소로 혈관을 확장시켜도 양념 음식이 다시 수축시키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통조림 토마토 소스나 달고 짠 파스타 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탕과 나트륨이 과하게 들어있어서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올립니다. 신선한 토마토와는 완전히 다른 음식입니다. 빨간 과일 주스인 수박, 자몽, 체리 주스는 액상 당분이 많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과일을 갈아서 즙으로 만들면 섬유질은 다 빠지고 당분만 농축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급하강하면서 오히려 어지럼이 심해질 수 있어요. 리코펜 캡슐, 비트 파우더, 항산화 젤리 같은 영양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흡수 속도가 너무 빨라 농도 변동이 크고 질산염이 과다하면 두근거림이나 어지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영양제는 성분이 고농축되어 있어서 30분 안에 혈중 농도가 급상승합니다. 그러면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어요. 음식은 천천히 흡수되니까 이런 변화가 완만하게 일어나서 안전합니다. 여러 영양제를 한꺼번에 드시고 오히려 상태가 나빠진 69세 분도 계셨습니다. 리코펜 캡슐, 비트 파우더, 오메가3를 함께 드셨는데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어지럽고 힘이 빠지더래요. 영양제를 끊고 신선한 채소로 바꾸니까 오히려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먹으면 아침에 3초짜리 어지럼이 줄고
세수할 때 순간 흐려지는 시야가 편안해지고 오후의 멍함과 졸림이 훨씬 덜해지는 변화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제가 만났던 여러 어르신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1세 한 분은 3주간 아침 식탁에 빨간 채소 조합을 올린 뒤 오후마다 찾아오던 멍한 느낌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점심 먹고 나면 2시쯤부터 머리가 무겁고 눈이 감겨서 소파에 누워야 했는데 이젠 오후 내내 활동하실 수 있게 됐대요. 검사보다 먼저 변하는 건 감각이더라고요. 머리가 가벼워지고 시야가 맑아지고 오후 졸림이 줄고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변화들이요. 검사 수치는 한 달 뒤에야 조금씩 바뀌지만 일상 감각은 일주일만 지나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분은 김치가 건강식인 줄 알고 아침마다 드셨는데 빨간 채소로 바꾸고 나서 아침 무거움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김치를 먹을 때는 아침부터 머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이 들었는데 빨간 채소로 바꾸니까 아침부터 머리가 맑고 가볍더래요. 밤에 토마토를 드시던 분도 아침으로 시간을 옮기고 어지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저녁마다 토마토를 드셨는데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새벽에 자주 깨더래요. 아침으로 옮기니까 밤에 편안하게 주무시고 오히려 낮 시간대 어지럼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회복의 핵심은 혈관이 막혀서가 아니라 반응성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뇌혈류는 검사 수치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작은 감각들, 머리 가벼움, 시야 선명함, 손끝 안정감 이런 것들이 먼저 돌아옵니다. 혈관이 막혀서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혈관이 반응을 잃어서 문제입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확장과 수축을 제대로 못하거나 흐름이 불안정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빨간 채소는 바로 이 반응성을 되살립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 빨간 채소 반 공기만 올려보는 것. 방울토마토 8개에서 10개, 시금치 한 줌, 자색 양배추 조금, 그리고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 이 작은 변화가 몸의 흐름을 얼마나 빠르게 바꾸는지 보통 2주에서 3주 사이에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몇 주, 몇 달을 두고 보면 표정, 걸음, 하루 에너지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첫 주에는 아침 어지럼이 조금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2주차에는 오전 내내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3주차에는 오후 졸림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뇌혈류는 하루아침에 막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작은 실천 하나가 쌓이면 몇 달 뒤 완전히 다른 일상을 만들어냅니다. 내년 이맘때쯤 되면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맑은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지 않고 오전 내내 머리가 맑고 오후에도 졸리지 않고 저녁까지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3초 신호를 느껴보셨나요? 아침에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 고개 숙일 때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 손끝이 흔들리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댓글로 경험을 들려주세요.